잘 나가는 런던 변호사면 뭐 하나요? 평생 엄마가 될 수 없다는 불임 선고에 세상을 다 잃었죠. 남편 빚 갚으려 몰래 주방 일을 했어요. 역겨운 냄새에 헛구역질하다 결국 식당 바닥에 쓰러졌죠. 응급실에서 깼는데 제 뱃속에 쌍둥이가 있대요. 불임으로 절대 안 된다던 제게 찾아온 눈부신 기적이에요. 의사 선생님의 진료실 모니터 속에서 아주 작고 희미한 점 하나가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것을 처음 눈으로 확인했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마신 채 뱉어내는 방법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젤이 발라진 제 배 위로 초음파 기계가 미끄러지듯 움직일 때마다 쿵쾅쿵쾅하고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심장 소리가 조용했던 진료실의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제 고막을 때렸고, 이내 제 두 뺨 위로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턱 끝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의 차갑고 스산했던 병원 복도에서 의사에게 절대 자연적으로 엄마가 될 수 없을 거라는 절망적인 불임 선고를 받고,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오열했던 제가 지구 반대편의 이곳, 한국에서 이토록 경이로운 기적처럼 새 생명을 품게 된 것입니다. 낯선 한국의 산부인과 병원 침대에 누워 감격에 겨워 덜덜 떨리는 제 하얀 손을 당신에 투박하고, 주름진 두 손으로 빈틈없이 꽉 잡아주시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체온이 저를 이 아득한 현실로 조심스럽게 끌어당겨 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땅에서 오직 사랑 하나만 믿고 이 모든 외로움과 두려움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국 런던의 번화가 한복판을 바쁘게 걸어다니던 시절, 저는 꽤나 이름이 높게 알려진 잘나가는 로펌의 수석 변호사 엠마였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이 높게 쌓여있는 두꺼운 가죽 양장의 법전들과 특유의 잉크, 냄새가 깊게 배어있는 산더미 같은 소송 서류들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은 제게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당연하고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엄숙하고 무거운 공기가 짓누르는 런던의 오래된 법정 한가운데 서서 하얀 가발을 쓴 판사의 최종 판결이 입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이면 언제나 제 두 손바닥에는 끈적한 땀이 흥건하게 배어났지만 저는 오직 의뢰인의 승소라는 단 두 글자의 완벽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제 20대와 30대의 모든 찬란했던 청춘과 에너지를 미련 없이 바쳤습니다. 빈틈없이 딱 떨어지는 짙은 네이비색의 세련된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굽이 높은 날렵한 검은색 하이힐을 신은 채 런던 특유의 우울한 비에 젖어 미끄러운 아스팔트 바닥 위를 누구보다 빠르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제 모습은 런던 금융가에서 누가 보아도 가장 성공한 엘리트 여성의 완벽한 표본 그 자체였습니다. 매달 제 이름으로 된 은행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엄청난 액수의 수임료와 저를 우러러보는 로펌. 동료들의 부러움과 시기심이 잔뜩 섞인 시선들은 저라는 사람의 겉모습을 더욱 화려하고 완벽하게 포장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겹겹이 쌓아 올린 그 눈부시고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서 제 깊은 속마음은 아무도 모르게 새까만 숫덩이처럼 타들어가며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잔뜩 끼어 추적추적 차가운 비가 쉴 새 없이 내리던 런던의 어느 지독하게 우울했던 목요일 오후. 저는 유명한 여성 전문 병원의 적막한 진료실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빳빳하게 다려진 눈부시도록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나이. 지긋한 백발의 의사 선생님은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수많은 검사 결과지들을 무거운 표정으로 한참 동안 넘겨보더니 이내 제 눈을 피하며 너무나도 무미건조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제게 아이를 갖는 것은 의학적으로 기적에 가까울 만큼 불가능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최종 판정을 내렸습니다. 불임이라는 그 짧고 잔인한 두 글자의 단어가 의사의 입술을 빠져나와 진료실의 차가운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바로 그 끔찍한 순간, 제 머릿속을 지탱하고 있던 거대한 세상의 축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끔찍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수십 번의 복잡하고 치열했던 재판에서 상대방 변호사를 논리로 짓누르며 늘 승리의 여신처럼 미소를 거머쥐었던 오만한 저였지만
생명을 잉태하는 자연의 거대한 섭리 앞에서는 그저 바스락거리며 부서지는 낙엽처럼 한없이 무력하고 나약한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템스강 뷰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제 텅 빈 넓은 고급 아파트로 돌아온 저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차가운 검은색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에 짐승처럼 몸을 둥글게 웅크린 채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닥을 치며 소리내어 엉엉 울부짖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유함과 빛나는 명예를 내 두 손에 다 거머쥔다고 한들 정작 제가 세상에서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단 하나의 소박한 꿈, 즉 퇴근 후 작고 따뜻한 아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평범한 엄마가 되는 꿈을 영원히 이룰 수 없다는 잔인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굵은 밧줄이 되어 제 목을 서서히 조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법정에서 가장 차갑고 이성적이라고 소문났던 성공한 변호사. 엠마의 완벽한 겉모습 이면에는 매일 밤 불 꺼진 방에서 홀로 소리 죽여 울며 축축한 눈물로 푹신한 베갯니들 흥건하게 적시는 불쌍하고 외로운 한 마리의 새가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 캄캄한 어둠의 터널 속을 방향도 잃은 채 비틀거리며 헤매던 제게 어느 날 갑자기 먹구름을 뚫고 쏟아지는 한 줄기 눈부시고 따뜻한 햇살처럼 조용히 다가온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 동현이었습니다. 동현은 제가 로펌에서 담당하고 있던 거대한 다국적 건축 회사의 복잡한 국제 소송건을 돕기 위해 파견을 나온 한국인 건축 설계사였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수백 장의 빽빽한 영문 소송 서류들을 함께 꼼꼼하게 검토하기 위해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제 사무실에 육중한 나무문을 노크하고 들어오던 그는 런던의 변덕스럽고 신경질적인 날씨처럼 매사에 뾰족하고 날이 바짝 서 있던 저의 날카로운 예민함을 묵묵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온전히 견뎌주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서류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제가 방심한 사이 집게 손가락을 깊게 베어 붉은 피가 하얀 종이 위로 뚝뚝 떨어졌을 때 동현은 아주 짧은 탄성을 내뱉고는 서둘러 자신의 두꺼운 겨울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 끝이 조금 구겨진 작은 밴드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제 상처난 손가락에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공예품을 다루듯이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감아주었습니다. 그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끝에서부터 제 피부를 타고 천천히 전해져 내려오는 뭉근하고 깊은 온기가 수년 동안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제 심장의 깊은 중심부까지 사르르 녹여버리는 것만 같은 생경하고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며 점심은커녕 저녁 끼니조차 샌드위치 한 조각으로 대충 거르기 일쑤였던 제 삭막한 책상 위에는 바로 그날 이후부터인가 동현이 제가 회의에 들어간 사이 조용히 올려두고 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하고 향긋한 캐모마일 허브차 한 잔과 종이 포일로 정성스럽게 포장된 부드러운 에그 샌드위치가 항상 규칙적으로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사교 파티에서 저에게 끊임없이 구애를 보내왔던 화려한 가문이 배경이나 엄청난 재력을 가진 귀족 출신의 오만한 남자들에게는 단 한 번도 마음의 문을 열거나 다정한 눈길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먼 타국에서 온 평범한 이방인 동현이 매일같이 말없이 보여준 그 소박하면서도 깊고 진실한 다정함은 철옹성처럼 높고 단단하게 쌓여있던 제 마음의 경계벽을 소리 없이 부드럽게 허물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임 판정이라는 끔찍한 꼬리표로 인해 인생의 바닥 저 깊은 곳까지 곤두박질 쳤던 제 너덜너덜한 자존감을 동현은 특유의 맑고 따뜻한 검은 눈빛과 바다처럼 넓은 인내심으로 조용히 보듬어주고 안아주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저녁 템스강 벤치에 나란히 앉아 제가 입술을 깨물며 나는 평생 당신에게 아이를 안겨줄 수 없는 고장난 여자라고 힘겹게 고백하며 눈물을 쏟아냈을 때 동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좁은 어깨를 그의 넓고 단단한 두 팔로 꽉 끌어안으며 엠마 당신이라는 사람 단 한 명만 내 곁에 있으면 내 인생은 그것으로 완벽하게 충분하다고 당신의 가장 아프고 피가 나는 상처까지도 내가 평생 핥아주고 사랑하겠다고 제 귓가에 낮고 젖은 목소리로 속삭여 주었습니다. 바로 그 짧고 강렬했던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믿고 제 모든 것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운명의 남자가 바로 지금 제 눈앞에서 저를 안고 있는 이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를 아끼던 로펌의 선배 동료들과 가족들은 왜 앞날이 창창하고 잘 나가는 변호사가 모든 기득권과 불을 내던지고 이름도 낯선 동양의 가난한 이방인을 선택해서 스스로 가시밭길을 가려 하느냐며 저를 거칠게 붙잡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랑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제 두 눈에는 오직 저를 향한 동연의 맑고 순수한 진심 하나만이 뚜렷하게 보였고, 저는 주저없이 런던의 화려하고 안락했던 모든 삶과 영광스러운 명예를 쓰레기통에 버리듯 뒤로 한 채 오직 그가 준 투박한 은반지 하나만을 손가락에 소중히 쥐고 그를 따라 머나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길고 긴 비행 끝에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의 우중충한 안개를 뚫고 마침내 대한민국 인천공항의 반짝이는 바닥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가장 먼저 저를 맞이한 것은 런던의 습하고 무거운 공기와는 전혀 다른 아주 맑고 경쾌하면서도 낯선 온도를 가진 한국 특유의 청명한 공기였습니다. 동현의 크고 단단한 손을 생명줄처럼 꽉 잡고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의 중심부로 들어서며 차창 밖으로 바라본 한국의 풍경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움과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하늘에 닿으려고 경쟁이라도 하듯이 구름 위로 빽빽하게 솟아오른 거대한 성냥갑 모양의 아파트 숲들과 거리를 메운 수많은 자동차의 불빛, 그리고 1분 1초를 다투며 쉴 새 없이 빠르고 민첩하게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의 역동적인 발걸음은 저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 정도로 강렬한 생동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동현이 우리 부부를 위해 전세 대출을 받아 무리해서 마련했다고 미안해하며 문을 열어준 서울 변두리의 아주 작은 다세대 주택의 보금자리는 제가 런던 한복판에서 혼자 뒹굴며 살던 최고급 대형 아파트의 화려함에 비하면 턱없이 비좁고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화려하게 빛나는 크리스털 샹들리에 대신 형광등 특유의 파랗고 차가운 불빛이 좁은 거실 바닥을 조용히 비추었고, 대리석으로 마감된 넓고 깊은 욕조 대신 성인 한 명이 겨우 서서 몸을 씻을 수 있는 비좁은 화장실과 낡은 샤워기 하나가 전부인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사랑하는 남편 동현과 살 비비며 함께 아침을 맞이할 수만 있다면 그런 소박하고 물리적인 생활 수준의 급격한 축소와 불편함은 저에게 티끌만큼의 불만이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역만리 낯선 땅에 도착한 저를 뼛속까지 진정으로 두렵고 겁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이 나라의 전혀 다른 언어와 복잡한 예절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동현의 부모님들께 제가 안겨드릴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실망감과 깊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출발하기 전 인터넷과 책을 통해 배운 한국은 가족 간의 전통적인 핏줄의 유대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깊고 대를 이어갈 손주를 안아보는 것을 부모의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는 나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동현의 자상한 부모님들께 끝내 예쁜 손주 하나 품에 안겨드릴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몹시도 부족하고 죄인 같은 며느리라는 잔인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커다란 바위가 되어 제 연약한 양어깨를 숨막히도록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동현의 부모님 즉 저의 한국 시부모님을 공식적으로 처음 뵙기로 약속된 일요일 아침,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혹시라도 흠이 잡혀 당장 내쫓기지는 않을까 하는 극심한 공포감에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빠르고 불규칙하게 요동쳤습니다. 서울 외곽의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한참이나 돌고 지나 마침내 도착한 붉은 벽돌로 지어진 시댁의 낡은 철제 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손바닥이 축축해질 정도로 차가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터질 듯한 가슴을 진정시키려 눈을 꼭 감고 10번도 넘게 깊은 심호흡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딸깍하는 마찰음과 함께 무거운 철문이 안으로 열리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시어머니의 얼굴은 제가 혼자서 지레짐작하며 공포에 떨었던 엄격하고 무서운 호랑이 같은 한국 시어머니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아 피부가 거칠고 깊은 주름이 겹겹이 팬 시어머니의 작고 따뜻한 두 손은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떨리고 있는 제 차갑고
하얀 손을 마주치자마자 덥석 잡아 끌어당기며 절대 놓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한국말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저와 유창한 영어를 할 줄 모르시는 시어머니 사이에는 촘촘한 언어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금쪽 같은 아들이 낯선 서양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버선발로 황급히 마중을 나와 제 등을 쓸어내리시는 그 다급하고 애틋한 몸짓 하나에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거대하고 따뜻한 감정의 실체를 온몸의 피부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먼 외국에서 여기까지 좁은 비행기 타고 날아오느라 엉덩이가 얼마나 아프고 고생이 많았냐며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다정함이 뚝뚝 묻어나는 높은 목소리로 제 굽은 등허리를 연신 따뜻한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려 주셨습니다. 거실 바닥에 놓인 방석 위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는 한국식 좌식 문화가 도무지 익숙하지 않아 금세 종아리와 발끝까지 피가 통하지 않아 찌릿찌릿 다리가 저려왔지만 두꺼운 장판이 깔린 방바닥 저 밑에서부터 서서히 훅훅 뿜어져 올라오는 한국 고유의 온돌 열기는 수십 년 동안 영국에서 굳어져 있던 제 몸속 깊은 곳의 뼛속 한기까지 모두 부드럽게 녹여내고 땀구멍으로 빼내어주는 듯한 기분 좋은 나른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잠시 후 낡은 부엌 방향에서는 구수하면서도 무언가 발효된 듯한 코를 강하게 찌르는 진한 된장찌개의 냄새가 거실로 뭉게뭉게 풍겨오기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 맡아보는 강렬하고 낯선 향기에 저도 모르게 흠칫 놀라며 어깨를 움츠리기도 했지만 둥근 상 위에 차려진 수십 가지의 다채로운 나물 반찬들 사이에서 시어머니가 직접 숟가락으로 떠서 제 하얀 쌀밥 그릇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주신 펄펄 끓는 된장찌개 속 부드러운 두부 한 조각은 제가 런던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맛보았던 세상 그 어떤 값비싼 코스 요리보다도 제 혀끝과 위장을 따뜻하고 평온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손에 익지 않아 자꾸만 미끄러지는 무거운 쇠숟가락을 위태롭게 꽉 쥔 채 고개를 숙이고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밥그릇 안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외모가 달라도 심지어 흠결이 많은 며느리여도 완벽하지 않아도 다 괜찮다고 이제부터 너는 우리와 한솥밥을 먹는 소중한 우리 집 식구라고 무언의 다독임을 건네주는 듯한 그 따스한 밥상 앞에서 저는 제가 그동안 무겁게 짊어지고 왔던 런던에서의 잘나가던 과거와 불임이라는 무서운 부담감을 마치 눈 녹듯이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손주에 대한 이야기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단 한마디조차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머나먼 타지에서 낯선 음식에 적응하느라 고생하는 외국인 며느리의 뺨이 너무 창백하고 수척해졌다며 시어머니는 매일 새벽동이 트기도 전부터 좁은 주방에 홀로 불을 켜고 앉아 정체모를 까맣고 쓴 냄새가 나는 탕약을 1시간씩 정성껏 다리셨습니다. 집 안가득 코를 찌르는 강렬하고 쓴 냄새가 진동하는 그 검은 물이 한국에서 몸을 보신할 때 먹는 한약이라는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시어머니는 오로지 저의 떨어진 기력을 보충하고 찬 몸을 덮여주기 위해 비싼 돈을 주고 한의원에서 지어온 그 귀한 약물을 아침 저녁으로 입으로 불어가며 제 입가에 직접 떠먹여 주셨습니다. 한 모금 삼킬 때마다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로 지독하게 쓴 약이었지만 저는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꿀꺽꿀꺽 그 따뜻한 사랑의 물결을 모두 삼켜냈습니다. 매일 아침 오직 제 건강과 행복만을 걱정하며 김이 피어오르는 뜨거운 약탕기를 부여잡고 정성스럽게 부채질을 하시는 시어머니의 작고 굽은 등을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저는 두 주먹을 꽉 쥐고 간절하게 결심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이 천사같이 따뜻하고 고마운 한국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가진 엄마가 되고 싶다는 희망의 끈을 절대 쉽게 포기하고 놓지 않겠다고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이방인 며느리인 저에게 매일같이 조건 없이 쏟아부어주는 맹목적이고 투명한 사랑과 헌신은 차가운 얼음 속에 갇혀 죽어가던 제 몸과 마음의 세포 하나하나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다시 숨쉬고 박동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지만 이곳 한국의 좁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돌방 한가운데서 저는 서서히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꿀 거대하고
눈부신 진짜 기적의 씨앗을 겸허하게 맞이할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시어머니는 제 손을 이끌고 동네의 오래된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영국의 깔끔하고 조용한 대형마트와는 전혀 다른 한국의 재래시장은 마치 활화산처럼 끓어오르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붉은 고무대야 안에서 힘차게 퍼덕거리는 싱싱한 생선들과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푸릇푸릇한 채소들 사이를 지나갈 때마다 상인들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손님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낯설고 시끄러운 소음과 비릿한 냄새에 처음에는 저도 모르게 동현의 등 뒤로 숨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씩씩하게 앞장서며 상인들과 정겹게 농담을 주고받으셨습니다. 파란색 앞치마를 두른 야채가게 아주머니는 외국에서 온 새댁이 너무 예쁘게 생겼다며 시어머니가 산 시금치 봉지 위로 싱싱한 대파 2단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쑥 밀어 넣어주셨습니다. 런던에서는 모든 것이 정확한 바코드로 계산되고 단 1파운드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철저한 정찰제 사회였지만 이곳 한국의 작은 시장 골목에서는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에 물건값 이상의 따뜻한 마음이 덤이라는 이름으로 오고 가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서양인 며느리에게 갓 구운 뜨거운 호떡 하나를 종이컵에 받쳐서 쥐어주며 활짝 웃어 보이시는 붕어빵 장수 할아버지의 투박한 미소를 보면서 저는 코끝이 찡해지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양손 가득 무거운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시어머니와 나란히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제 코 속으로 들어오는 한국의 냄새는 더 이상 두렵고 이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화려하고 넓은 저택이나 빛나는 명예는 모두 사라졌지만 대신 저에게는 사람 사는 냄새가 진동하는 이 따뜻하고 북적거리는 시장통의 정겨움과 저를 친딸보다 더 끔찍이 아껴주시는 시어머니의 든든한 등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과 매일 살을 부대끼고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이 낯선 한국 땅에 뿌리내려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단한 확신이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단단한 뿌리를 내리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매서운 겨울바람이 얇은 창문 틈새로 날카롭게 파고들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낡은 솜니부를 목끝까지 끌어당겨 덮고 곤히 잠든 동현의 헬쑥한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런던에서 잘나가는 건축 설계사로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던 그가 오직 저 하나만을 책임지기 위해 자신의 모든 안정적인 커리어를 내려놓고 쫓기듯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던 사실이 제 가슴을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동현은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무거운 백팩을 메고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출근해서 별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깊은 새벽이 되어서야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곤 했습니다. 우리의 작고 초라한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해 그가 은행에서 빌린 막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갚느라 동현의 낡은 구두 밑창은 닳고 닳아 얇아져 있었고 그의 넓었던 어깨는 눈에 띄게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영국의 최고급 로펌에서 수석 변호사로 일하며 엄청난 액수의 수임료를 굴리던 저는 이제 한국어를 단 한마디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해 혼자서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두부 한 모조차 제대로 사지 못하는 철저한 이방인이자 남편의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만 같아 견딜 수 없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를 친딸처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시어머니와 제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인 동현을 위해서라도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무력하게 집안에 숨어 보호만 받는 나약한 이방인 며느리로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법정에서 판사를 향해 유창한 영어로 논리적인 변론을 쏟아내던 저의 눈부신 과거의 재능은 이곳 한국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지만 저에게는 아직 이 두 손과 두 발, 그리고 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꺼이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뜨거운 의지가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동현이 출근하고 시어머니가 동네 노인정에 마시를 나가신 틈을 타서 두꺼운 외투를 챙겨 입고 무작정 찬 바람이 쌩쌩 부는 낯선 서울의 거리로 나섰습니다. 번역기 어플이 깔린 낡은 스마트폰 하나만을 생명줄처럼 꽉 쥐고 동네의 크고 작은 식당들의 유리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구인 구직 전단지를 더듬더듬 읽어내려갔습니다.
한국어가 서툴고 나이도 적지 않은 외국인 여성을 선뜻 고용해 주려는 곳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주방 이모를 구한다는 붉은색 글씨가 적힌 돼지국밥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매서운 눈매를 가진 식당 여주인은 저의 이국적인 외모와 어색한 한국어 인사를 듣자마자 손을 휘휘 저으며 귀찮다는 듯이 저를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찬 바람에 꽁꽁 얼어붙은 발을 구르며 20군데가 넘는 식당과 공장의 문을 두드린 끝에 마침내 시장 구석에 자리 잡은 아주 허름하고 오래된 칼국수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식당 할머니는 말도 안 통하는 서양. 여자가 과연 이 고된 주방 일을 버텨낼 수 있을지 미심쩍은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지만 당장 오늘 저녁부터 일할 사람이 급하다며 제게 기름때가 찌든 커다란 분홍색 고무장갑을 툭 던져주셨습니다. 그것이 영국 최고의 엘리트 변호사였던 엠마가 한국에 후미진 시장통 식당에서 시급 9,000원을 받고 시작한 첫 노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주방 안의 환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가혹하고 끔찍했습니다. 커다란 가스불 위에서는 쉴 새 없이 멸치 육수가 펄펄 끓어오르며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뜨거운 수증기를 내뿜었고 바닥은 언제나 미끄러운 기름때와 알 수 없는 음식물 찌꺼기들로 질척거렸습니다. 런던의 쾌적한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최고급 만년필을 쥐고 서류에 서명하던 제 하얗고 부드러운 두 손은 이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무거운 뚝배기와 붉은 고춧가루가 잔뜩 묻은 칼국수 그릇들을 닦아내느라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독한 세제와 펄펄 끓는 뜨거운 물 그리고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겨울 수돗물을 번갈아가며 맨손으로 견뎌내야 하는 탓에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제 손가락 마디마디는 쩍쩍 갈라져 붉은 피가 배어나왔고 손톱 밑은 지워지지 않는 새까만 때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12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허리를 펴지 못하고 좁은 싱크대 앞에 쪼그려 앉아 수백 개의 그릇을 닦아내다 보면 밤에는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와 잠을 이룰 수조차 없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주방 안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저는 남들이 한 번 움직일 때 두 번, 세 번 더 빠르게 몸을 움직였고 혹시라도 실수를 해서 쫓겨날까봐 눈치가 보일 때마다 입술을 꽉 깨물며 서러운 눈물을 꾹꾹 참아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고되고 비참한 노동의 시간조차도 첫 월급 봉투를 손에 쥐었을 때의 그 벅찬 감동 앞에서는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한 달 내내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받은 돈은 제가 런던에서 변호사로 일할 때 받던 1시간 치 수임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적은 금액이었지만 빳빳한 한국의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든 얇은 돈 봉투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중한 첫 월급으로 가장 먼저 시장 옷가게에 들러 시어머니가 겨울 내내 입으실 수 있는 두껍고 따뜻한 붉은색 오리털 패딩 점퍼를 한 벌 샀고 동연히 낡고 다 떨어진 서류 가방 대신 튼튼하게 메고 다닐 수 있는 검은색 백팩을 하나 샀습니다. 저를 위해 산 것은 갈라진 손등에 바를 1,000원짜리 값싼 바셀린 연고 한 통이 전부였지만 제 손으로 직접 땀 흘려번 돈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작은 선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 심장을 터질 듯이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비밀스러운 노동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 가족들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숨어 퉁퉁 부어오른 다리를 주무르고 피가 나는 손가락에 서투르게 밴드를 감고 있는 제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동현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으로 제 거친 두 손을 부여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당신이 왜 그 더럽고 험한 식당 주방에서 남이 먹다 남긴 그릇을 닦고 있어야 하느냐고. 내가 아무리 무능하고 못나도 내 아내 손에 찬물 묻히게 하려고 그 먼 영국에서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게 아니라며. 동현은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사실을 전해들은 시어머니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제 등짝을 매섭게 내리치셨습니다. 이 바보 같은 새아기야, 돈이 대수냐, 내 몸 상하는 게 더 큰일이지.
당장 그 식당 일 때려치우지 못하겠냐며 펄펄 뛰시는 시어머니의 꾸중 속에는 저를 향한 깊고 진한 안타까움과 사랑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장 한의원에 달려가 10만 원이 훌쩍 넘는 비싼 한약을 한가득 지어오셔서는 제 입에 억지로 밀어넣으시며 제발 집에서 푹 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매일 밤 빚더미에 짓눌려 깊은 한숨을 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제게는 육체의 고통보다 수백 배는 더 끔찍한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는 동현의 뺨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더듬거리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부이고 가족이라고 당신이 힘들 때 내가 짐을 나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 식당 일이 나에게는 결코 부끄럽거나 비참한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를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가장 숭고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입니다. 제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가족들은 결국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저의 아르바이트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다시 무거운 고무장갑을 끼고 펄펄 끓는 육수통이 있는 식당 주방으로 씩씩하게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제가 칼국수 식당 주방의 혹독한 환경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던 어느 날부터인가 제 몸에 이상하고 낯선 증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는 극심한 육체적 피로와 낯선 한국의 맵고 짠 음식들의 위장이 놀라 체한 것이라고만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심한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던 식당의 멸치 육수 냄새와 기름 냄새가 어느 순간부터 역겹고 비리게 느껴져 헛구역질이 쉴 새 없이 튀어나왔습니다. 식당 주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위액이 넘어올 정도로 고통스럽게 구역질을 해대면서도 저는 행여나 사장 할머니에게 들켜 쫓겨날까봐 급하게 수돗물로 입을 헹구고 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 그릇을 닦아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 정도로 온몸이 물먹은 손뭉치처럼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밤마다 오한이 들어 이불을 2개씩 덮어쓰고 덜덜 떨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된장찌개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 밥상 앞에서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밥을 넘기지 못하고 변기통을 붙잡고 밤새워 토해내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제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영국에서 이미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확진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스러운 증상들이 단순히 낯선 타국 생활에서 오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과로 탓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저는 아픈 티를 조금도 내지 않고 약국에서 강한 진통제와 소화제를 잔뜩 사다가 남몰래 한 움큼씩 삼키며 매일매일 지옥 같은 주방의 노동을 악으로 깡으로 버텨냈습니다. 나 하나만 조금 더 참고 이 약물면 우리 가족의 빚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갚을 수 있다는 절박한 생각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폭설이 무섭게 쏟아져 내려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어 있던 12월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눈이 오는 날이면 유독 따뜻한 국물을 찾는 손님들이 물밀듯이 밀려드는 탓에 식당 안은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주방 안의 공기는 펄펄 끓는 수십 개의 육수, 통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와 수증기로 인해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 정도로 탁하고 무거웠습니다. 산처럼 쌓인 그릇들을 닦고 또 닦아내느라 제 두 팔의 감각은 이미 오래전에 마비되어 버렸고 극심한 두통과 속쓰림은 진통제로도 더 이상 가라앉지 않을 만큼 끔찍하게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훅 끼쳐오는 돼지고기 삶는 누린내와 시큼한 김치 냄새가 콧속을 강타할 때마다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끔찍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며 억지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그릇을 내오라는 바깥 홀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환청처럼 귀에서 웅웅거리며 울려 퍼지던 그 순간 갑자기 제 눈앞의 시야가 하얀 도화지에 먹물을 확 쏟아부은 것처럼 순식간에 새까맣게 암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뼈가 사라진 것처럼 몸이 휘청거렸고 제 양손에 위태롭게 들려있던 수십 개의 도자기 그릇들이 미끄러운 주방 바닥으로 와장창 쏟아져 내리며 귀를 찢는 듯한 엄청난 파열음을 냈습니다.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바닥에 뒹구는 날카로운 사기 그릇 조각들 위로 제 몸이 깃털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찰나의 순간. 저는 아주 차갑고 축축한 바닥의 촉감을 마지막으로 끝을 알 수 없는 깊고 까만 심연의 구덩이 속으로 까무러치듯 정신을 잃고 끝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아득하고 캄캄한 심연의 바닥으로 한없이 추락하던 제 의식을 현실 세계의 수면 위로 거칠게 끌어올린 것은 귓가를 날카롭게 찌르는 낯선 기계의 규칙적인 파열음이었습니다. 무겁게 짓눌린 눈꺼풀을 힘겹게 밀어올리자 가장 먼저 망막을 파고든 것은 응급실 천장에 매달린 눈이 시리도록 차갑고 하얀 형광등의 불빛이었습니다. 코끝으로는 소독약 특유의 알싸하고 차가운 냄새가 훅 끼쳐왔고 링거 바늘이 깊숙하게 꽂힌 제 왼쪽 손등 위로는 뻐근하고 이물감 넘치는 서늘한 통증이 혈관을 타고 묵직하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아 흐릿하게 흔들리는 시야 너머로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침대 모서리에 무릎을 꿇은 채 짐승처럼 엎드려 제 얇은 손가락을 자신의 거친 두 손으로 부서질 듯이 꽉 쥐고 엉엉 소리내어 울고 있는 동현의 굽은 등이었습니다. 동현의 뜨거운 눈물 방울들이 제 손등 위로 쉴 새 없이 뚝뚝 떨어져 내리며 살갗을 데우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대성통곡을 하시는 시어머니의 헝클어진 머리칼이 보였습니다. 제가 눈을 뜬 것을 확인한 동현은 충혈된 붉은 눈으로 제 얼굴을 쓸어 안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제 이름을 끊임없이 불렀고 저는 갈라진 입술을 달싹이며 내가 왜 이곳에 누워있는 것인지 묻고 싶었지만 성대가 굳어버린 듯 단 한마디의 목소리도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빳빳하게 풀을 먹인 하얀 의사 가운이 바스락거리는 마찰음을 내며 중년의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차트를 손에 든 채 제 침대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몹시 엄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섞인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동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환자가 깨어났으니 이제 진정하라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신 후 제 눈을 정확히 맞추며 아주 또렷하고 분명한 한국어로 현재 제 몸 상태에 대한 충격적인 검사 결과를 천천히 읊어 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옆에 선 간호사가 번역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영어로 들려주는 그 문장. 하나하나는 제 고막을 찢고 들어와 뇌리에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환자분 현재 극심한 영양실조와 과로로 인한 탈진 상태입니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환자분의 뱃속에 지금 2개의 작고 건강한 심장이 아주 힘차게 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축하합니다. 일란성 쌍둥이를 임신하셨습니다. 번역기의 기계적인 음성을 통해 임신이라는 단어와 쌍둥이라는 단어가 제 귓가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채 온몸의 혈액이 한순간에 심장으로 역류하는 듯한 엄청난 충격과 경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영국 런던의 차갑고 스산했던 병원 진료실에서 백발의 의사에게서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불임 판정을 받고 템스강 변을 홀로 걸으며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오열했던 그 지옥 같았던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덜덜 떨리는 오른손을 들어 올려 아직 평평하고 앙상한 제 아랫배 위로 조심스럽게 가져다 대었습니다. 내 뱃속에 그것도 2명의 새로운 생명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아 저는 짐승처럼 헐떡거리며 뜨거운 눈물을 비 오듯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이미 의사에게 전해들어 알고 있었던 시어머니는 바닥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제 창백한 얼굴을 2 손으로 감싸 안으시고는 하늘이 무너져라 통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몹쓸 년아 돈 몇 푼이 뭐라고 그 귀한 내 손주들을 품은 귀한 몸으로 그 지옥 같은 식당 주방에서 뼈가 빠지게 고생을 했느냐며 시어머니는 당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내리치시며 오직 며느리인 저를 지켜주지 못한 자책감과 미안함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오열하셨습니다. 동현 역시 제 이마에 자신의 뜨거운 이마를 맞댄 채 굵은 눈물을 흘리며
내가 죽일 놈이라고 다시는 당신 손에 찬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하며 제 좁은 어깨를 부서질 듯이 끌어안았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우리 세 식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도 눈물겨운 탄생의 축배를 울음으로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진정이 된 후 의사 선생님은 웃음을 머금은 얼굴로 한국의 훌륭하고 체계적인 산모 지원 시스템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런던에서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사립병원을 가지 않는 이상 초음파 한 번 보기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임신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국가에서 국민행복카드라는 것을 발급해 주어 진료비와 초음파 비용을 넉넉하게 지원해 준다는 사실은 제게 커다란 문화적 충격이자 깊은 안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버튼 하나만 누르면 간호사가 즉각 달려와 불편한 곳을 챙겨주고 따뜻한 미역국이 담긴 영양 만점의 환자식이 하루 3번. 규칙적으로 나오는 한국 병원의 눈부신 서비스와 쾌적한 시설은 제가 영국에서 겪었던 삭막한 의료 시스템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따뜻한 보살핌 그 자체였습니다. 이토록 훌륭한 의료 인프라와 국가의 든든한 지원망,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는 시어머니와 동연의 사랑이 존재하는 이 낯선 한국 땅이 어느새 제 마음속에서는 영국보다 더 안전하고 완벽한 제2의 고향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후 낡고 좁은 전셋집으로 돌아온 저는 가족들의 철통 같은 감시와 보호 아래 그야말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절대 안정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화장실을 가는 짧은 순간조차도 행여나 미끄러질까봐 노심초사하며 제 팔짱을 꽉 끼고 두축하셨고 동현은 퇴근길에 매일같이 신선한 딸기와 값비싼 소고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가득 사들고 와서 제 입에 직접 넣어주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뜨끈뜨끈하게 불을 지핀 두꺼운 장판 위에 배를 깔고 누워 시어머니가 정성껏 다려주신 잉어즙을 마시며 텔레비전만 쳐다보는 생활은 처음 며칠 동안은 꿀처럼 달콤하고 편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피 속에 흐르는 치열한 성취욕과 엘리트 변호사 시절의 맹렬했던 지적 갈증을 서서히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식당 주방에서 기름때를 벗겨내던 육체 노동은 이제 제 몸 상태상 절대 불가능한 일이 되었지만 저에게는 아직 런던 최고의 로펌에서 수만 장의 복잡한 국제 영문 계약서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번역해내던 명석한 두뇌와 유창한 법률 영어 실력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동현이 출근하고 시어머니가 장을 보러 나가신 어느 나른한 오후, 저는 며칠 동안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아 있던 낡은 노트북의 전원 버튼을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웅웅거리는 냉각팬 소리와 함께 익숙한 윈도우 바탕화면이 켜지자 제 심장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짜릿한 아드레날린으로 빠르게 박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형 프리랜서 외주 작업 플랫폼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번역 및 비즈니스 컨설팅 카테고리를 천천히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번역 의뢰 글들 사이에서 유독 제 시선을 강하게 사로잡은 것은 한국의 한 신생정보통신 스타트업 기업이 영국의 대형 투자사로부터 수십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급하게 올린 수백 페이지 분량의 영문 법률 계약서 검토 및 현지화 번역 의뢰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마감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와 몹시 절박한 상태였고 제시한 번역 단가 역시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의뢰글을 클릭하고 런던 최상위 로펌 수석 변호사 출신이라는 제 찬란했던 과거의 이력과 영국 현지 법인의 계약 관행에 대한 제 전문적인 지식을 담아 자신감 넘치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전송했습니다. 불과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노트북 화면 우측 하단의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의뢰인으로부터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의뢰인은 제 화려한 이력에 반신반의하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장 난해하고 복잡한 독소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의 핵심 페이지 2장을 샘플 테스트로 번역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모니터 위로 익숙한 영문 법률 용어들이 빽빽하게 적힌 문서가 열리는 순간
제 눈빛은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무기력한 이방인 며느리에서 순식간에 법정의 흐름을 지배하던 날카롭고 오만한 수석. 변호사 엠마의 눈빛으로 완벽하게 돌변했습니다. 열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가볍게 올려놓고 경쾌한 타자 소리와 함께 막힘없이 영어 문장들을 가장 세련되고 정확한 한국어 법률 용어로 매끄럽게 재탄생시키는 과정은 제게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고 짜릿한 쾌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계적인 언어 번역을 넘어 영국 투자사가 교묘하게 숨겨놓은 불리한 법률적 함정 조항들을 귀신처럼 찾아내어 붉은색 펜촉 효과로 밑줄을 긋고 한국 스타트업 기업에 유리하게 방어할 수 있는 수정 대안까지 완벽한 코멘트로 달아 첨부했습니다. 완성된 샘플 파일을 전송하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댄 채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한 모금 마시는 제 입가에는 성공을 확신하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시간 뒤 제 노트북 스피커를 통해 연달아 울려 퍼지는 경고음과 함께 메일함에 새로운 메시지가 굵은 글씨로 팝업되었습니다. 메일을 열어본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만큼 강렬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메일 안에는 제가 짚어준 치명적인 독소 조항 덕분에 자칫하면 회사의 경영권을 고스란히 영국 투자사에 넘길 뻔한 위기를 모면했다며 연신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스타트업 대표의 격양된 메시지와 함께 정식으로 전체 계약서, 번역 및 자문을 맡아달라는 정식 용역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 위로 선명하게 빛나는 수백만 원 단위의 막대한 착수금 입금 내역과 제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뢰인의 간곡한 부탁글을 바라보며 저는 더럽고 축축한 식당 주방의 고무장갑 대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눈부신 지적 재능으로 마침내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가난을 완전히 끊어내고 새로운 부와 성공의 성을 쌓아 올릴 수 있다는 벅찬 희망에 두 주먹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가 보내온 수백만 원의 착수금 입금 내역을 알리는 낡은 휴대전화 화면의 푸른 불빛이 제 붉게 충혈된 두 눈동자 속에 선명하게 맺히던 바로 그 찰나의 순간부터 우리 세 식구를 그토록 잔인하게 짓누르고 있었던 지독하고 캄캄했던 가난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눈부시고 찬란한 구원의 빗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대형 투자사가 교묘하게 숨겨놓았던 치명적인 법률적 독소 조항들을 완벽하게 방어해내고 한국의 신생 스타트업 기업에 막대한 투자금을 무사히 안겨준 저의 날카롭고 빈틈없는 계약서, 번역 및 자문 성과는 며칠 지나지 않아 벤처기업 대표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비좁고 축축한 시장통 식당, 주방의 후미진 구석에 쪼그려 앉아 펄펄 끓는 육수 냄새와 매운 고춧가루 냄새에 헛구역질을 해대며 남이 먹다 남긴 기름진 뚝배기 그릇을 닦아내는 나약하고 불쌍한 외국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루가 멀게 제 노트북 이메일 수신함으로는 한국에 내로라 하는 IT 기업들과 벤처 투자사들이 보내오는 수천만 원 단위의 거액이 걸린 해외 진출 관련 영문 법률 자문과 복잡한 국제 계약서 현지화, 번역 의뢰 건들이 산더미처럼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심장부인 런던 금융가에서 가장 악명 높고 철두철미한 수석 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던 저 엠마의 천재적인 두뇌와 녹슬지 않은 날카로운 법률적 감각은 언어의 장벽이라는 얇은 막을 뚫고 이곳 한국 땅에서 더욱 거대하고 화려하게 만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밥상을 책상 삼아 밤을 새워가며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통장 잔고의 앞자리 숫자는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하루가 다르게 쑥쑥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저는 동연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갚아나가던 막대한 은행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단 한 번의 계좌 이체로 남김없이 모두 갚아버렸습니다. 은행 대출 상환 완료 영수증을 프린트하여 동연의 거칠고 투박한 손에 쥐어주던 날, 동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영수증 종이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덜어주었다는 벅찬 안도감과 가족을 지켜냈다는 뜨거운 자부심이 제 가슴 속에서 거대한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빚더미에서 완전히 해방된 우리는 가장 먼저 겨울이면 외풍이 매섭게 파고들고 여름이면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던 좁고 습한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전셋집을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남양의 넓고 쾌적한 고급 아파트로 이사하던 첫날. 쏟아지는 따뜻한 햇살이 거실의 대리석 바닥을 눈부시게 비추는 광경을 바라보며 시어머니는 제 두 손을 꼭 부여잡고 하늘이 우리 가족에게 복덩이 며느리를 내려주셨다며 감격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셨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 뱃속에 자리 잡은 쌍둥이 생명들도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나며 제 아랫배를 둥근 보름달처럼 거대하게 부풀려 놓았습니다. 쌍둥이를 품은 탓에 임신 후기가 될수록 제 몸무게는 눈에 띄게 불어났고 척추뼈가 휘어지는 듯한 극심한 허리 통증과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오른 부종 때문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끙끙 앓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육체적 고통조차도 시어머니와 동현이 제게 쏟아부어주는 지극정성하고 무한한 맹목적인 사랑 앞에서는 솜사탕처럼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행여나 만삭의 며느리가 차가운 바닥을 디딜까봐 집안 곳곳에 푹신하고 두꺼운 양탄자를 빈틈없이 깔아두셨고 매일 새벽 동네 시장에서 가장 싱싱하게 살아 숨쉬는 전복과 펄떡이는 가물치를 사오셔서 반나절 동안 진하게 고아낸 보양식을 제 입에 직접 불어가며 떠먹여 주셨습니다. 동현 역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겉옷도 벗지 않은 채 화장실로 달려가 따뜻한 물을 대야에 받아와서는 핏줄이 툭툭 붉어진 제 퉁퉁 부은 두 발을 자신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1시간이 넘도록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뱃속의 두 아이가 동시에 힘차게 발길질을 하여 제 얇은 백가죽 위로 작은 발바닥 모양이 선명하게 튀어오를 때면 우리 세 식구는 배 위에 나란히 손을 얹고 생명의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에 숨을 죽인 채 행복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영국의 차가운 병원 진료실에서 영원히 엄마가 될 수 없을 거라는 절망적인 불임 선고를 받고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울부짖었던 그 지옥 같았던 시간이 이제는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고 희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 다가온 어느 추운 겨울의 새벽이었습니다. 잠결에 훅 끼쳐오는 비릿한 양수 냄새와 함께 골반뼈가 무참히 으스러지는 듯한 무자비하고 날카로운 통증이 제 온몸을 거칠게 집어삼켰습니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도착한 대학병원의 분만실 공기는 차갑고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지만 제 곁에는 제 하얗게 질린 손을 자신의 뼈가 부서져라 꽉 쥐고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속삭여주는 동현의 따뜻하고 든든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살을 찢고 뼈를 깎아내는 듯한 끔찍한 진통의 늪 속에서 정신이 수십 번이나 까무러칠 뻔했지만 밖에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실 시어머니의 젖은 얼굴을 떠올리며 저는 짐승처럼 입술을 깨물고 사력을 다해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분만실에 눈이 시리도록 하얀 조명 아래로 마침내 첫째 아이의 우렁차고 맑은 첫 울음소리가 좁은 공간을 찢어질 듯이 울려 퍼졌고 연이어 5분 뒤 둘째 아이의 앙증맞은 울음소리가 세상의 모든 축복을 끌어모은 듯이 메아리쳤습니다. 탯줄을 자른 핏덩이 두 아이가 제 땀범벅이 된 가슴 위로 동시에 포개어져 올라온 순간 제 심장 박동과 아이들의 작은 심장 박동이 하나의 리듬으로 완벽하게 맞닿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현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제 이마에 자신의 뜨거운 이마를 맞대고 짐승처럼 엉엉 소리내어 오열했고 저 역시 감격과 환희로 범벅이 된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천사의 따뜻하고 보드라운 정수리에 쉴 새 없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적이 완벽한 현실이 되어 제 품 안에 조용히 안겨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태어난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저희 가족의 삶은 마치 아름다운 동화책의 마지막 페이지처럼 완벽하고 찬란한 평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방 한 칸에서 소박하게 시작했던 프리랜서 법률 번역 및 자문 업무는 이제 어엿한 전문 컨설팅 법인 회사로 눈부시게 성장하여 번듯한 빌딩에 사무실을 내고 여러 명의 직원을 거느릴 만큼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동현은 자신의 본업인 건축 설계사 일에 복귀하여 제가 번 돈으로 마음껏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펼치며 크고 작은 의미 있는 건축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거실의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따사로운 봄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주말 오후면 바닥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쌍둥이 남매의 까르르 웃는 맑은 소리가 넓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지켜보던 동현은 문득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엠마,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런던의 템스강 벤치에서 울고 있던 당신을 안아주던 그날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국에 처음 와서 나 몰래 그 차갑고 더러운 식당 주방에서 뼈가 빠지게 일하다 쓰러졌을 때 나는 내 인생 전체를 저주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단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아쉬워서 찬 바람을 맞으며 몇 정거장의 거리를 걸어다니고 시장 골목에서 떨이 채소를 사며 눈물을 삼켰던 그 지독하게 가난하고 아팠던 시절을 우리가 결국 이렇게 이겨냈군요. 동현의 그 진심. 어린 떨리는 목소리에 저 역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과거에 그 혹독했던 시련과 가난이 있었기에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철옹성처럼 더욱 단단하게 뭉칠 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하고도 위대한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눈물겹도록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뼛속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넘치게 받으니 기적 같은 축복과 성공을 결코 우리만의 것으로 독차지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와서 말 한마디 통하지 않아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조건 없이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고 갓 구운 호떡을 쥐어주었던 시장통의 붕어빵 할아버지와 덤으로 팔을 얹어주던 야채 가게 아주머니들을 잊지 않고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분들이 편하게 장사하실 수 있도록 마을 상인회를 통해 작은 후원금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제가 직접 영어와 한국어를 무료로 가르치는 지역 봉사 활동을 시작하여 우리 사회의 작지만 따뜻한 선한 영향력을 조금씩 퍼뜨려 나가고 있습니다. 런던 금융가에서 오직 완벽한 논리와 차가운 이성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오만했던 변호사. 엠마는 낯선 한국 땅에 와서 끈끈한 가족의 정과 따뜻한 이웃들의 사랑을 배우며 비로소 진짜 사람 냄새가 나는 온전한 한 명의 인간이자 두 아이의 훌륭한 엄마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꿈은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병원에서 불임 판정을 받았던 저에게 찾아온 이 두 천사 같은 아이들에 이어 저는 동현과 시어머니의 끝없고 든든한 사랑 속에서 앞으로 4명의 아이를 더 낳아 6남매가 북적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따뜻한 기적의 대가족을 기필코 완성해낼 것입니다. 가슴 뭉클한 이야기였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을 빕니다.